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의료기관들이 보고한 환자 안전사고를 살펴본 결과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친 낙상이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전년보다 1.3배 증가한 11,900여 건으로 이 중 낙상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이 3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로 43.5%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증원은 90% 이상의 사고는 신체 손상이나 부작용 정도가 낮았지만 7.1%는 치명적 손상,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나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해봤는데요. 완제 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된 NDMA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체 영향평가에서 이 약물을 복용해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 명당 0.21명꼴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영양 섭취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3,500여 명의 자료를 가구 월소득 70만 원 이하부터 280만 원 이상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는데요. 남녀 모두 소득이 낮아질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습니다. 연구팀은 학력이 낮은 경우에도 단백질 섭취가 최대 31.7% 감소했다며 국내 60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는 가계 소득이 평균보다 낮고 중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은 만큼 대부분의 노인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금연 교육이나 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금연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경되고 금연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원형 탈모 증상이 이어질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원형 탈모 진단을 받은 22만 8천여 명과 대조군 457만 7천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관찰 기간 8년에서 10년까지는 원형 탈모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대조군의 1.37배였고 10년에서 12년째에는 4.51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원형 탈모 환자의 심혈관계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류에 맞서 방역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입자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제한했던 마스크 오브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정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정한 유통을 결의하고 제약업계에 특허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요한 에어컨 사용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밀폐시설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내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역 대응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확산 기류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이 수도권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멈췄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밀접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렇게 8곳입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입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도 적용합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일단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요.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사용은 고위험 시설이 아닌 음식점과 종교시설, 영화관, 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달부터죠.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제한했던 마스크 오브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정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때는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구입 제한을 풀었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비슷한데요. 일단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요.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은 일주일 기준 1인당 3장씩, 18세 이하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은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술용 마스크, 즉 덴탈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그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도입을 결정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특례 수입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를 생략한 채 외국에서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당국은 적용 대상과 투약 기간 등을 담은 치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제약업체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켜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초쯤 렘데시비르를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정한 유통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청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를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 방안은 100여 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도 WHO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의 기원, 또 발병의 시간적 흐름, WHO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참고할 만한 에어컨 사용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침방울로 전파되는데 공기 중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줄여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에어컨을 가동할 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부쩍 날씨가 더워져 고성능 방역용 마스크 착용에 갑갑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꼭 고성능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자, 일반인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인과 타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것을 대비해서 비말 접촉을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호흡 등의 문제가 없는 편안한 착용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외과용 혹은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는 서울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민아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지 오피니언면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KF94 마스크처럼 공기 정화 필터, 즉 헤파 필터가 있는 고성능 마스크는 미세 입자 유입을 차단해서 주로 황사나 감염성 에어졸과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죠. 완전히 밀착해서 쓰기 때문에 착용자는 필터를 통해 호흡을 하는데 잘 밀착만 되면 착용자의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배출될 우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헤파 필터는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고성능 마스크를 쓰면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에 의해서 마스크가 젖어서 단시간에 필터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이 필터로 호흡하는데 필터가 망가지면 호흡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숨을 쉬기 위해서 마스크의 밀착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말 차단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반면에 외과용 덴탈 마스크는 본래 수술하는 의료진이 말하거나 기침할 때 무균 상태의 수술대 위로 비말이 튀는 걸 막기 위해 착용하는데요. 외과용 마스크 감염 예방 효과는 오랜 기간 의료 현장에서 입증되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감염 환자에게도 비말 전파 방지용으로 쓰이고 있죠. 자, 여기에 또 다른 종류로 면 마스크가 있는데요. 면 마스크는 착용자의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아주지만 효과는 외과용 마스크의 이 3분의 1에 그칩니다. 다만 마스크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오염된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는 걸 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호 기능 면에서는 면이나 고성능 마스크 모두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마스크를 장시간 써야 한다면 외과용 마스크가 없을 때는 고성능보다 차라리 면 마스크를 쓰는 게 나은데요. 특히 세탁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여러 개 휴대하고 다니면서 한 번 착용한 후 교체해서 쓰면 하루 종일 황사 마스크 한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위생적이겠죠. 김민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외과용 마스크보다 KF94 마스크와 같은 황사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효율 마스크에만 의존하면 가짜 안정감이 생겨 정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에 훨씬 도움되는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할 우려가 생긴다며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과 호흡기 기능이 떨어진 유증상자는 호흡이 편하고 비말 차단 효과도 있는 외과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